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최근 국제경기 회복세가 추가로 둔화하는 조짐을 보인다면서 전 세계 올해 성장률을 3.5%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며 내년도 전망치도 4.9%로 지난번보다 0.2%포인트 내렸습니다.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매 판매가 경기 둔화세 여파로 4월, 5월 두 달 내리 줄어든 데 이어 6월에도 0.5%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석 달 연속 감소세는 미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던 2008년 하반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 주식 총 760만 3,420주 가운데 320만 3,420주를 처분한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주당 매도 단가는 22만 원으로 처분 후 현대차 지분율은 기존 3.45%에서 2%로 줄어듭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삼성전자 사랑이 식고 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삼성전자 주식을 꾸준하게 사모았던 외국인들은 올해 2분기부터 지분을 눈에 띄게 덜어내 전날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49%까지 떨어지며 2년 전인 2010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정 1부 시작합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반등 랠리가 주춤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내 증시는 큰 폭 오르고 있는데요. 1830선도 회복을 했습니다. IMF의 올해와 내년도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성장률 하향 조정, 그리고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에 이은 은행권의 무디스에 의한 또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여기에 미국의 소매 판매마저 석 달 연속 감소하면서 부진했는데요. 오늘 시장이 왜 오르느냐고요? 바로 오늘 밤 버냉키 의장의 상원 연설에서 혹시나 QE3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수급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듯하죠. 기관이 오전부터 아주 강하게 매수해준 덕분인데요. 기관의 매수세는 2분기 실적이 바닥이라는 3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화학주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7일째 파는 외국인들의 물량을 기관이 받아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외국인 지분율 49% 최저를 찍은 이후 외국인과 함께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어제부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833선. 기대감으로 오르는 증시가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애널리스트는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입니다. 오늘 밤 버냉키 의장의 의회 증언이 예정돼 있죠. QE3 언급할까요? 이에 따른 시장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화학주가 많이 뛰는 날인데요. 중국 경제의 하반기 부양 가능성도 함께 짚어볼게요. 계속해서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도 만나볼 것입니다. 매수는 오를 때 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이 반드시 내릴 때만 해야 하는지 추격 매수 여부 타진해보고 오늘 코스피가 1830도 회복을 했는데 그럼에도 코스피의 1800선 지지가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닌지 기술적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선택토론의 이기는 전략 시간엔 코스피 향후에 급격한 하락보다 점진적으로 오를까요? 시장 흐름 전망 들어보고 추천 증권주였죠? HMC 투자증권의 대응법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주간 5% 공략 종목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런던 올림픽 수혜 종목이기도 한데요. 홈캐스트로 설명 들어봅니다. 끝으로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정승현 과장님이 함께합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국의 지준율 인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코스피 1830을 회복한 지금 이 시장에 걸맞는 투자 전략까지 챙겨드릴게요. 네, 8일 연속 밀리는 코스닥과는 다르네요. 코스피는 현재 4일 연속 오르며 1830도 회복했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부진,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의 2013년 전 세계 성장률 하향 조정 등과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약세로 장을 출발해서 장 초반 외국인에 이어 개인도 매도세를 보였지만 기관이 점차 매수 규모를 늘리면서 장중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1830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면 오늘 외국인은 벌써 7일째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 현재 1,2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개인도 2,000억 원이 넘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1,3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8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벤버냉키 의장이 청문회를 앞두고 관망세가 좀 짙어 보이는데요. 오늘 지수는 내림세로 장을 출발한 후에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중 반등하기도 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33% 하락한 48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째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200억 원 정도, 외국인 역시 110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현재 372억 원 순매수 보이면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미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 지분 관련 매도 물량에 대한 기대가 지속하고 또 유로화가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4원 20전 하락한 1142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외국인이 약 40억 원, 기관이 200억 정도 동반 매수하면서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117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현재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LG화학 역시 3%대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현대중공업은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보여주긴 현대차 지분을 대규모로 매도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현대차는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현재 현대중공업은 상승하고 있죠. 현재 주당 2,000원씩 오르면서 23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역시 1.39% 오르면서 25,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0.85% 밀려나면서 2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다음은 반면에 1% 가까이 오르면서 10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홈쇼핑과 파라다이스는 약보합권에서 안랩은 1.15% 하락세 보이고 있네요. SM은 0.54%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46,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이 1.58%, SFN이 현재 3% 넘게 밀려나면서 4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화학과 가스관주가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죠. 현재 실적 발표를 앞둔 화학주들이 4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3.48% 오르면서 31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수화학이랑 코롱인더 그리고 KP케미칼은 각각 2%대로, 호남석유는 현재 5% 급등 양상입니다. 25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기관의 러브콜에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은행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KB금융이 2.51% 오르면서 36,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3.69%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신한지주가 1.75%, 그리고 기업은행과 외환은행도 각각 1%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계기로 경제와 정치 그리고 외교 부분의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현재 들썩이고 있습니다. 동양철과는 9% 넘게 오르면서 2,0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하이스틸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현재 주당 4,400원씩 오르고 있는데요. 33,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틸플라워와 이화전기도 각각 7% 가까운 급등 양상이고요. 현재 광명전기와 동양에스텍도 3% 가까이 상승하고 있네요. 폴리실리콘 생산업을 영위 중인 OCI가 중국 정부의 국내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 소식에 현재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관련주들 역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CI가 현재 4% 급락세를 보이면서 20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주도 3.55%, 그리고 웅진홀딩스도 3.32% 하락하면서 현재 5,5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오전장에서 이미 1830을 회복을 한 날인데요. 삼성전자가 오후장 들면서 2% 이상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여덟 쪽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은 대신증권으로 가서 이영준 연구원과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기관이 강하게 좀 사주는데 버냉키 의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상원에 출석해서 연설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QE3 언급하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재정절벽 얘기만 할 것이다 했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기대감 분석이 많네요. 예, 오늘 시장 반등을 이끈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상원에서 버냉키 의장 의회 증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시장은 버냉키 의장이 이번 의회 증언에서 향후 3차 양적 완화 단행을 위한 단초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제 그 같은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전일 달러화가 유로화 및 그리고 엔화 등에 대해 약세를 보인 것도 이 같은 원인이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8월 1일 FOMC 회의에서 추가 양적 완화가 단행되기에는 전에 발표된 뉴욕 연준 제조업 지표에서 보듯이 아직은 제조업 지표와 완만한 회복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레로 예정된 베이지북 발표 내용에는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본다면 추가 완화에 대한 완곡한 언급이라도 나와줘야 시장 심리의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며 기대치 이하의 경우의 가능성에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다른 옵션들은 제로금리 정책 연장, 그리고 유럽은행과 같이 예금금리를 0% 정도로 낮추는 가능성 등이 있지만 이 경우 시장 반응은 기대치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QE3 언급 없으면 시장 충격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한편 중국에 대한 또 다른 부양책 기대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곧바로 또 다른 지준율 인하 얘기도 있는데 하반기 경기 부양 가능성 현재 분위기로 얼마나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예, 오늘 시장 반등 요인 중에 양적 완화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 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중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의 최저치 기록과 물가 상승 속도 둔화 등 경제 지표를 근거로 부양 가능성을 제시하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원자바오 총리 발언 이후 긍정적으로 바뀌는 시각들이 늘고 있는데요.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스촨성 시찰에서 올 하반기에도 성장 가속화를 위한 미세 조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미세 조정이란 금리 및 환율 조정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최근 중국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점에서 제조업 부분의 추가 둔화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경기 부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시장에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 정권 교체와 함께 경기 부양을 예상했었지만 경제 상황이 보다 좋지 않은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조금 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이며 특히 중국과 관계가 높은 국내 산업에는 호재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 그래도 중국이든 지금 미국이든 아직까지 뭔가 없고 기대감에 오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종목 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적어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좀 듣고 매매를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QE3 얘기 안 하면 충격도 대비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예, 버냉키 효과와 더불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통해 글로벌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드는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두 가지 모두 충족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겠습니다. 즉 조정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우 지난 4차례에 걸친 1800선 이탈에서 나타난 기관 순매수 패턴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기관은 최근 3개월 동안 약 2조 원가량 순매수했으며 이 기간 동안 사들인 종목의 수익률이 순매도했던 종목의 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순매도와 순매수 리스트의 평균 수익률에서 순매수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순매도 종목들보다 약 10% 정도 이상 아웃퍼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고 1800선을 재차 하락한다면 기관이 담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기관이 좀 담고 있는 쪽은 화학주라는 분석도 있던데. 맞습니다. 오늘도 기관이 좀 많이 담고 있는데요. 예. 오늘 역시 중국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을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땐 기관을 따라하면 수익률은 안전할 것이다 분석도 들어봤습니다. 대안까지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버냉키 기대감이 시장에 녹아있다. 시장을 볼 때 일단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 종목을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신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리 호재는 별로 없는데 기관이 사면서 또 버냉키 기대감에 오르는 시장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목요일 연저점 경신할 때 1800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신 바 있잖아요. 1830입니다. 지지가 된 건 맞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첫 번째로 일단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이제 연설이 있는데요. 17일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에 상원 의원 연설이 있고 18일 밤 역시 11시에 하원 의원 연설이 있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소매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도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았습니다. 작았던 이유는 역시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많이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글로벌 흐름을 보시면 여전히 녹록한 상황은 아닌데요.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출범과 관련해 가지고 신재정 협약 승인위원 판결에 대해서 이제 9월 달로 미뤄지면서 이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모습이고, 역시 IMF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3.6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다는 점이 역시 어려운 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건 또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조금은 그래도 내려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역시 아시다시피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각 대처하는 방향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투자자분들이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아니면 신규 진입을 대형주로 하신다는 경우에는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이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즉 경기 민감주 그리고 지수와 연관성이 상당히 큰 종목들에 대해서는 대형주 업종들에 대해서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에 더욱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마 연준의 발언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시장에 대해서 친화적인 발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들면 일단 달러의 흐름 자체가 지금 연준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품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지금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자재와 관련된 주식 종목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풍산이라든지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형주나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역시 소형주는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 되면 절반 정도라도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을 들고 가는 쪽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주는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었던 1800 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신지요? 지지가 된 건 맞나요? 예,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800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번에 한번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날 바로 좀 급등하는 바람에 1800선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1800선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이 어떤 발언이 시장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예상을 한다면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좋은 쪽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1800선을 아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IT와 차, 지난번은 목요일 날이었던가요? 저희가 연저점 경신하는 날 만나 뵀었을 때 일단 손절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하라라고 특별히 대형주의 일부 자동차 부품주까지 찍어서 언급해 주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은 또 이어서 소형주까지 수익 실현을 하라고 주문을 하고 계신데 화학주는 여전히 좋게 보십니까? 이제 기관에 본격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요. 관심 업종, 비중까지 함께 먼저 공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일단 관심 업종은 가장 큰 관심 업종 역시 인베디드 업종에 가장 큰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화학입니다. 화학은 비중을 제가 20% 정도로 늘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학에 대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매수 기조가 붙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업종 중에서 지수와 민감성이 큰 업종들, LG화학 같은 종목, 호남석유, 금호석유도 아직까지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입 기조로 좀 나서는 게 오히려 더 시장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화학업종에 대해서 장기적인 매매 관점, 즉 수익률에 대해서 이 종목을 한 달 이상 가지고 가겠다. 그런 생각은 좀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수익을 7% 내지 8% 아니면 10% 정도 미리 정하셔서 그 수익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전자 업종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게 삼성전자 관련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과연 붙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외국인이 지금 붙는 모습은 7월 16일자 보면 한 16,000주 매수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3,000주 좀 넘어가는 수준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쪽으로는 아직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증권주나 스마트폰 관련주 관련해서는 갤럭시 S3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증권주,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그대로 10% 정도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 수급이 외국인으로부터 들어오긴 하지만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양이다 이런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화학주는 딱 정한 그 목표 수익률까지만 홀딩을 하자 좀 길게 들고 가는 관점은 비추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LG화학부터 내일부터 이제 실적이 쭈르륵 나올 예정이잖아요. 2분기 바닥인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혹시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실적 그 발표 전후에서 화학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팁 좀 알려주시죠. 지금 아시다시피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삼성전자 가이던스는 이미 나왔고, 그리고 현대차 줄줄이 있습니다. 지수 대형 업종들이 줄줄이 있는데, 화학주의 지금, 실적 관련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안 좋을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는 안 좋은데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화학 관련해서 PEG라든지 PTG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흐름상 원자재 가격의 흐름상 조금 약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학에 대한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화학 완제품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밑에 가격으로는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어느 정도 업체들의 좀 흐름이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실적에 있어서는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 찬성을 하고요. 단지 지금 화학주들이 결국에는 많이 움직이고 변동성이 커졌던 이유는 역시 유럽 쪽의 이야기가 가장 큰 이슈인데 유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범위를 저는 좀 좁혀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화학주 그래도 한 2분기가 바닥이 아니겠느냐 기대도 좀 걸고 있으신 것 같고 특별히 자동차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현대차, 현대중공업 간의 블록딜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악재가 또 수급적으로도 현대차는 많았었는데 파업 얘기까지 이번 블록딜이 단기 바닥일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신규로 편입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동차주, 특별히 현대차 매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현대차는 아직까지 매매할 의사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악재가 좀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애널리스트 얘기는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다. 네.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파업의 형태가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멀리하는 이유는 지금 수급이 어느 정도 좀 깨진 상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 흐름으로 보시면 일봉상으로 보시면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에 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주봉상으로 보시면 지금 당장 62선이 깨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즉 62선 부분에서 확실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매수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62선이 만약에 깨진다면 추가적으로 20만 원대까지도 저는 갈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60주선이 불안한 현대차는 지금 권유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화학주는 조금 너무 길지 않은 관점, IT 가운데 특별히 인베디드는 탑 관심 업종으로 계속 꼽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종목 살 때 추격 매수는 안 되겠죠? 예, 저는 추격 매수는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소형주 같은 경우는 더더욱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전형적인 장세입니다. 즉 올라갈 때 힘은 좀 세지는 않지만 내려갈 때 힘은 굉장히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럴 때는 수익률 범위를 줄이면서 현금 비중 조금씩 늘리면서 수익 실현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딱 정한 그만큼만 챙겨서 나오자.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또 버냉키 의장에 대해서는 기대를 조금 걸어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돔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정호영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마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하면서 오늘까지 코스피 3일 연속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하락 전환했지만 1800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장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수가 오늘 초반에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800선은 이탈되지 않고 현재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가가 1802포인트였고요. 고가가 1835포인트였는데 지금 1830포인트 전후로 움직이니까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지금은요 차트라든가 수급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딱 오로지 이제 두 개만 보면 됩니다. 뭐냐면 바로 삼성전자하고 파생입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해외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억울할 정도로 많이 내려가 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파생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이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는데 오늘 정반대가 됐습니다. 바로 오늘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생 시장에서 어쨌든 상방향으로 현재 틀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 주는 건데 지금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삼성전자하고 외국인의 선물 매매도 그냥 두 가지만 보시면 지수는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으로 뭐 차트가 어떻고 그다음에 수급 동향이 어떻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그것만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예상은요. 급격한 하락보다는 역시 이제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지수에서. 그래서 아마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핵심 포트폴리오 이제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저는 지난 6월 4일에 그러니까 그때 LG 디스플레이하고 SK를 이제 매수시켰는데요. 제가 그동안 지수가 이제 오르고 내릴 때 좀 비중을 좀 조절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종목만큼은 계속해서 제가 현재 홀딩 사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청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외국인 선물 매매만 살펴보자 정리해 주셨고요. 지수가 1830입니다. 그렇다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식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네, 주식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850이 넘어가면 그때 제가 좀 조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1850선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좀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정보다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약간 좀 혼란스러운 구간이 옵니다. 왜 그러냐? 1800 이하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고요. 1850에서 1900선 사이에 6, 7월에 매수했던 물량들은 본전 심리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1850선 이상에서는 분명히 생각처럼 쉽게 가지 않고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약간 좀 조정을 해드리는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775선 이하에서 50에서 75% 정도 매수하라 그랬고 종가에는 75에서 100%까지 땡기라 그랬거든요. 지금 뭐 전부 다 평가 이기고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니까
1800선이 지지되는 한 75에서 100% 그대로 유지해 주셔도 뭐 천여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끌고 가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반복을 해드린다 그러면 1850에서 1875선 사이가 아마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구간이 될 겁니다. 그때는 국내 증시의 매물대 문제도 발생하지만 외국인들이 9월물에 대해서 선물 매도를 강력하게 했던 날이 6월 22일이었거든요. 그때 평균 지수가 1853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매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주면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1850선까지는 그대로 일단 끌고 가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800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1850까지 75에서 100% 주식 비중 유지하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니까요. 지난번 추천 종목들 중간 점검해 주시는 날인데요. 6월 26일 종목이었고 현재 수익 중인 HMC 투자증권 중간 점검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이제 6월 26일에 HMC 투자증권 종가에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2,350원이었는데요. 제가 사실 증권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빨리 얘기했습니다. 5월 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6월 내내 얘기했거든요. 아마 그 오방송 시청자분들은 분명히 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제 들으셨는데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권주는 저위험 고수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지수가 급등할 때 그게 그대로 증명이 됐어요. 상승한 건 없지만 빠진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추천한 거거든요. 그래서 HMC 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증권주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지금 계속 모아두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지수가 급등 나갈 때 빠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밀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밀릴 때마다 계속 모아두시고요.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증권 지금 담는 것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1830에서 살짝 빠져있는 지금 시각은 2시 31분인데요. 사면 주간 정도 보유했을 때 5% 수익 낼 수 있는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추천주 AS부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 유진 로봇 잘 가다가 시장 영향 때문에 조금 네네. 손절가 터치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괜찮지만요. 네,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지금 2,900원대부터 이제 좀 두 번째 주간 공략주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지난주에 이제 추천드리고 이제 한 4% 정도 이제 그동안에 상승을 했었었는데 이제 시장의 영향으로 해서 주가가 좀 빠졌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현재 20일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내일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이런 관련된 뉴스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이제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급등을 했었던 경험이 또 있고 지금 주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주차트 120주선은 깨지 않고 이렇게 양봉을 그려준다는 것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3,4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매수하셔도 상관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신규 매수 다시 한번 가능하고 목표가까지 홀딩하라는 얘기셨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공략 종목 아까 화면 보니까 런던 올림픽 수혜 종목 준비하신 것 같던데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제 런던 올림픽 수혜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제가 경험상 여러 가지 주식 투자를 해본 경험상 보통 올림픽이 개최되기 한 열흘 전쯤 해서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이제 바닥을 다진 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홈캐스트라는 종목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또한 제가 여기 서울경제TV에서 저점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때부터 보유를 하신 분이라면 중기적으로도 괜찮다고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10% 정도 지금 저점에서 올라와 있는데 셋톱박스 전문 업체로서 자회사, 그러니까 LED 사업을 진출을 했고 자회사 지금 LED 관련주들이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도 있고 또 1분기에 미국 수주권이 이제 2분기에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및 이제 중남미향의 HD급 이제 셋톱박스 수출 물량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동종 업계에 대비했을 때 최고 수준이고 또
런던 올림픽 맞이해서 수혜 업종으로 단기 반등이 좀 기대가 되고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자리고 2분기 때 1분기 때 이제 적자 전환을 했었었는데 작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지만 2분기 때 이제 또 다시 한번 흑자 전환이 된다는 이런 회사 측에 대한 이런 뉴스도 나온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래저래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자, 주가가 보통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21선 한번 올라탄 이후에 61선을 한번 찍고 내려오고 나서 주가가 급하게 밀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21선 이렇게 돌파를 하는 이 시점이 골든 크로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21선이 앞으로 이틀 정도 지지가 된다면 주 차트나 월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 월 차트 기준으로 20월선을 돌파한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지금 들어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또 손해를 보실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아직 돌파를 하지 않았고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종목으로서 충분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자체를 현재가 2,840원 매수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가를 2,7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5% 공략주기 때문에 5% 이상이 됐을 때는 알아서 이익 실현하시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음 주까지 아니면 다다음 주까지 해서 3,200원 선정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런던 올림픽 수혜주 뭐 타이밍도 좋고 자회사 LED에 대한 모멘텀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올라갈 타이밍인 것 같네요. 홈캐스트 설명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시 35분이고요. 코스피가 1830을 스리슬쩍 내주네요. 1825선.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고 포트폴리오 얘기 더 풍성하게 들어볼게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정승현 과장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과 또 미국에 대한 경기 부양 기대감, 오늘 또 기관의 강력한 매수. 좀 전까지만 해도 이제 1830이었는데 조정에 대비해라. 반대로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승 분석부터 요청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오늘과 내일 있을 이제 버냉키 발언을 앞두고 이제 시장에서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돌면서 시장이 이제 오전에 급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준율 인하 가능성 지난주부터 이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시장에 이제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이제 상승폭을 좀 키우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은 폭을 내준 상황이 됐는데 일단 오늘 이제 저녁 이후에 뉴욕 시장 후에 정책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어떤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 이제 버냉키가 기대와 시장 기대감과 달리 어떤 기대만큼 그런 얘기를 못 해주게 되면 시장은 또 하락,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네. 조정 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앞서서는 이제 조정 시 기관을 따라하면 그래도 내 종목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종목의 수익은 괜찮을 것이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도 상승폭이 왜 주나 보니까 언뜻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확 줄어든 것이 지수를 좀 내리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역시 버냉키 입에 따라 이 지수 관련주는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박스권 하단이죠. 지금 9주째 시장의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런 장에서는 결국 이제 박스 하단에 왔을 때는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제 매수를 하셨다가 어느 정도 박스권 중반에서 상단까지 올라오면 이제 매도하는 그런 전략, 가장 어려운 전략이 되겠는데 이제 그런 전략으로 이제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이제 올라가다가 낙폭이 조금 내려와 있고 그리고 일단 박스권은 1800 초반이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대에서는 어떤 이제 지수 관련주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는 이제 오늘 블록딜 현대중공업의 지분 매각 이런 내용들 때문에 조금 이제 내용이 안 좋습니다만 네. 그런 모습에 있어서 이제 지수 관련주, 박스권 하단에서는 지수 관련주를 매수하시는 게 전략상 가장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 삼성전자도 110만 원 어느 정도 강력한 지지 라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10만 원이 깨졌을 때는 그 이제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사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120만 원 근처에 타치를 하게 되면 이제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건 좋겠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가 유효하다. 뭐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관련주 가운데 이제 시장을 좀 최근에 크게 좌지우지하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많이 오르고 또 말씀하신 이제 중국 경기 부양, 또 기관의 수급, 이 모든 세 박자가 맞는 화학주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사실 화학주도 이제 지수 따라 많이 움직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일단 욕심을 좀 줄이자라는 얘기도 있었었는데요. 일단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중국의 이제 지준율 인하, 오늘 결국은 시장을 떠받친 이유들이 중국의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이제 슬금슬금 나오면서 화학주들이 강한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학주도 결국에는 그 이제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그 화학주들이 좁은 박스권의 상단을 거의 타치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뭐 LG화학이라든지 호남석유, 그리고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이런 이제 주식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좁은 박스권의 거의 상단에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이기 번외기 때문에. 입 열리기 전에 오늘 네. 약간은 좀 물량을 줄여줄까요? 그렇죠. 뭐 1800이 깨졌을 때 이제 사신 분들은 지금 네. 물량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거의 근처 온 이 가격 이제 때가 거의 뭐 1800 후반대, 1900 초반대 이 정도 가격에 거의 걸려 있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상승하더라도 아마 이제 최근에 낙폭이 컸던 뭐 현대차라든지 다른 그리고 섹터가. 삼성전자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순환매식으로 장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의 화학주는 어느 정도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큰 그림에서는 정책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오를 것 같고 박스권 매매가 유효하다 하셨는데요. 오늘 신규로 포트에 넣으실 종목이 따로 있으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신규로 가져온 종목은 동원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참치. 네, 참치 예. 관련주, 참치를 만드는 그 회사죠. 네.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달에 엄청 올랐네요. 네, 이번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예. 달, 그 지난달부터 해서. 네. 근데 이 배경이 참치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이나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 자체가 부각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올라온 배경인데,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그 곡물가도 많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옥수수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5%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 기온 현상이라든지 가뭄. 기후 뭐 이런 영향들 때문에 이제 올라온 배경이 있는데, 결국에는 참치도 그 이상 기후 현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엘니뇨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그 7월에서 9월이 이제 참치를 잡아들이는 그 이제 시기가 되겠는데, 지금 참치 어획량이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치 가격이 그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치 가격이 급등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계속 확대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주로 이제 꼽히면서 어떤 기관들은 조금 기관들의 매수와 그리고 일부 자문사의 어떤 편입이 되면서 이 종목이 지지부진한 그 아주 그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 그 매출액 자체도 약 한 30% 증가할 것이다 이런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보다 훨씬 더 84%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적 기준으로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국제적으로 어떤 이 그 수산업 관련 이런 주식들이 퍼밸류가 한 15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회사 네. 같은 경우에는 한 7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밸류에이션 지금 가격대에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뭐 거의 오늘도 신고가를 이렇게 썼는데 동원산업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비쌌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총이 최근에 뭐 올라와서도 7,500억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충분히 밸류에이션,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익,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1조 정도는 충분히 넘어가야 네. 이제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받는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가는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매수가는 뭐 오늘 종가 뭐 약간 500원 정도 올랐는데 오늘 종가에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는
2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목표가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종목이지만 한 25만 원 정도로 밸류에이션으로 제가 책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고가 내고 있는데 새로운 신고가 경신을 기대합니다. 참치 가격 뛰기 때문에 동원산업을 신규로 편입하고자 얘기를 들어봤고요. 기존 포트 한번 열어보죠. 우리 정승현 과장님의 기존 포트입니다. 현대위아 30%,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15%, SM 15%, 지난주 MD스테크 15%, 제닉이 20%, 종목이 총 5개였군요. 누적 수익률을 오늘 낮 12시 기준 집계해본 결과 보겠습니다. 아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수익이 훨씬 컸었는데, 예, 일단 좀 1차 목표가 갔다가 약간 밀려서 수익이 좀 줄었지만 보유. SM이 오늘 오래간만에 반등하지만 아직 마이너스 수익, 하지만 보유. 제닉도 어제는 좀 올랐지만 수익은 아직 마이너스권 보유. MD스테크 어제는 급등하고 오늘은 급락하고 좀, 예, 아쉽게 됐습니다. 네. 현대위아를 무엇보다 전량 매도 사인을 내셨는데, 지난주에 목표가 내렸던 종목인데, 좀 네네. 박스권 하단에서 좀 지지부진하긴 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물량이 조금 그 기관과 외국인 사이에서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이제 아주 이제 그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손실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SM 되겠죠. SM은 일단 이 종목도 5만 원이 참 이제 마의 고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동방신기가 조금 더 이제 그 실적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 매출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흐름은 약간 이제 코스닥의 조정에 의해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을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들어보고 싶어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수급이 조금 꼬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팔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팔자리는 아닌 것 같고 계속 이제 그 종가 관리라든지 하단에서 계속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33일선 정도 깨는 라인, 종가상으로 그 라인이 올 때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보유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MD스테크. 이 참 어제는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내용적으로는 그 이제 최대 주주 이제 지분 매각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올랐다가 빠지는 모습인데, 뭐 급등 급락 이후이기 때문에 조금 뭐 한 일주일 정도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설로만 이제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는 MD스테크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완성된 포트 정승현 과장님 것 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 하나가 교체 매매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원산업이 기존 현대위아 자리에 들어가 있네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SM, 제닉, 그리고 MD스테크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현대위아가 이제 없고 동원산업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현금은 15%, 종목은 여전히 5개죠. 자, 가격과 다시 함께 짚어 좀 드릴게요. 동원산업 오늘 신규 추천 종목입니다. 맨 마지막 줄에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미 신고가인데 20만 원대 종목입니다. 22만 5천 원 정도 오늘 종가 나오면 그 정도 사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신고가,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는 넉넉히 20만 원 잡아주셨고요. SM과 제닉 무엇보다 최대 주주 매각 설 때문에 급등락하고 있는 MD스테크도 아직까지 사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보유이고요. 제닉과 SM 무엇보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절대 팔자리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분 있으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갈 텐데요. 1830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종가 상승폭이 굉장히 중요할 듯하네요.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